자, 그러면 둘째 날 심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강의가 끝나면 그 동영상이 이제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또 보실 그 생각이 보시려고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안내도 따로 해드리긴 할 텐데 혹시 놓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어제 이어서 이제 그 어제 했던 것 중에서 미션 1하고 미션 2를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미션. 자, 우리가 어제 이런 그 활동지휘에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연결하시고 카메라 붙이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어제 했던 거와 똑같고요. 뒤로 후진해서 갈 거다. 그리고 컵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컵을 넣어주면 컵을 잡아서 이제 이동을 할 거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활동을 하면서 바퀴 속도를 직접 계산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했던 첫째 날 강의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인데 여기에 보면 요 차선을 찾을 때 왼쪽 바퀴랑 오른쪽 바퀴를 이제 속도를 계산을 해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왼쪽 바퀴의 속도 그리고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사용을 했죠.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확장 기능을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어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주행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카메라로 주행하기 이걸로 해볼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블록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 뭐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카메라 화면이라고 봅시다. 여기 이제 카메라 화면인데 여기가 이제 카메라의 중심, 여기 가로 방향으로 중심 위치죠. 여기가 이제 카메라 화면의 중심인데 로봇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로봇의 중심이기도 하죠. 로봇이 중심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여기 왼쪽 그 초록색 차선하고 오른쪽에 파란색 차선이 이렇게 보인다. 약간 이제 이쪽으로 치우쳐졌죠.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카메라 중심에서, 화면 중심에서 그 왼쪽 차선까지의 거리, 이게 수평 거리죠. 가로 거리, 수평 방향의 거리. 그리고 오른쪽 그 차선과의 수평 방향의 거리가 있겠죠. 그걸 이제 오른쪽 거리, 왼쪽 거리라고 했을 때, 자, 요 거리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뺀 요 값을 차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거리가 더 크니까 양수가 되겠죠.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빼면 양수값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행 속도가 원래 주행하고 있는 속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 바퀴 속도는 더 증가시키고 더 높이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줄이면 되겠죠. 똑바로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데 왼쪽 바퀴 속도를 높이고 오른쪽 바퀴 속도를 낮추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지금 차이 값이 양수 값인데 0보다 큰 값인데 왼쪽의 왼쪽 바퀴의 경우는 원래 주행 속도에다가 더하고 이 양수니까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오른쪽 바퀴는 주행 속도에서 빼면 줄어들겠죠.
차이값이 지금 양수값이니까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바퀴 속도는 늘어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줄어드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럼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번에는 왼쪽 그 거리가 오른쪽 거리보다 더 커요. 더 멀리 있다. 그러면 똑같이 차이값을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빼는데, 지금 이 값이 더 작으니까 이거 음수값이 되겠죠. 0보다 작은 값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럼 왼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왼쪽 바퀴 속도는 줄이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높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차이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음수값이니까 이걸 줄이고 늘려야 된다 그랬는데 더하면 왼쪽 바퀴에다가 차이값을 더하면 차이값이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리고 차이값을 빼면 지금 차이값이 음수값이니까 빼면 더 늘어나겠죠. 더 커지겠죠.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는 줄어들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더 커졌으니까 왼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것과 요것과 두 개를 합치면 여기 주행 속도 더하고 빼는 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차이값을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뺀 걸 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바퀴 속도는 원래 주행 속도에다가 차이 곱하기 별표. 그러니까 그냥 차이값만큼 증가시키고 더하고 빼면 차이값이 뭐 얼마나 큰 값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더하고 빼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별표만큼 곱해서 더하고 빼는데 주행 속도에다가 차이값 곱하기 별표만큼 더하고 왼쪽 바퀴는 오른쪽 바퀴 속도는 차이 곱하기 별표만큼을 뺀다. 자, 그러면 만약에 차이값이 0보다 크면 요 첫 번째 경우 0보다 크면 더하고 빼니까 더하면 늘어나고 요 줄어드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맞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차이값이 음수값이니까 더하고 빼면 줄어들고 늘어난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된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맞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한 걸 그대로 이제 블록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차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 거리 빼기 왼쪽 거리 하면 되겠죠. 차이가 오른쪽 거리 빼기 왼쪽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 차선까지의 그 가로 방향 거리 그리고 요거는 왼쪽 차선까지의 가로 방향 거리. 그래서 요걸 그대로 구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차이 곱하기 별표. 요게 차이 곱하기 별표인데 별표를 지금 0.1로 했어요. 요 숫자는 어제 우리가 했을 때 방향 변화량이라는 게 있었죠. 요 값을 크게 하면 더 급하게 코너를 더 급하게 돌 거고 작게 하면 완만하게 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요 값이 이제 요거예요. 여기 곱하는 값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크게 하면 더 급하게 코너를 돌 거고 작게 하면 완만하게 천천히 이제 변화가 천천히 생기면서 완만하게 코너를 돌게 된다. 대신에 그 직선 주행을 할 때 이 값이 크면 우리가 핸들을 많이 돌리는 거와 똑같다 그랬죠. 값이 크면. 그래서 직선 주행을 할 때도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값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보고 나는 코너를 더 급하게 돌면 좋겠다 하면 이 값을 크게 하면 되고요. 근데 직선에서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값을 줄이면 되겠죠. 그건 실제로 해보면서 값을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행 속도에다가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 주행 속도 빼기 차이 곱하기 별표. 주행 속도 빼기 차이 곱하기 별표. 자, 그럼 여기서 주행 속도는 변수인데, 우리가 어제는 뒤쪽 방향으로 속도 70을 했죠. 그 뒤쪽 방향이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둘 다 70이다. 플러스 70이다. 그러면 앞쪽 방향으로 둘 다 회전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후진을 하는 건데 둘 다 마이너스 70이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뒤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뒤쪽 방향으로 70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바퀴 속도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70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앞쪽 방향으로 주행하고 싶으면 이거 플러스 70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주행 속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왼쪽 바퀴 속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햄스터 로봇에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를 얼마로 정하기 라는 블록이 있는데 여기에 요걸 왼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 플러스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니까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를 요 왼쪽 바퀴 속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 빼기 차이 곱하기 별표라고 했으니까 주행 속도 빼기 차이 곱하기 별표를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죠. 자, 그래서 어제 했던 게 요건데요. 어제 했던 게 요거고요. 요게 이제 지금 수정을 한 건데 이게 카메라 주행하기라는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주행 방향을 뒤쪽으로 70. 그러니까 여기 속도를 마이너스 70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계산된, 자동으로 계산된 요걸 이용해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값을 정해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왼쪽 바퀴 속도랑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정해준 거죠. 그리고 속도 표지판 30이 나타나면 주행 속도를 30으로 하는데 일단 주행 방향은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으로 30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바퀴 속도를 따지면 마이너스 30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요걸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카메라로 주행하기 요걸 불러와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잘 되는지.
아마 그 카메라도 새로 연결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것 같긴 한데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사실 오늘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타날 텐데 나중에 이제 혼자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어제 할 때 사용했던 요 블록 그리고 오늘 요 블록 지금 아이콘 모양이 다르고요. 아이콘의 모양이 다르죠? 어. 어제 거는 간단하게 주행하기에 해당되는 블록이었고 오늘은 카메라로 주행하기에 해당되는 블록인데 색깔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라색으로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요거 두 가지 그 블록들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두 개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렇죠. 여기 오늘 이제 처음 실행하는 거니까 그 모델 0번 모델이 지금 없으니까 어제 우리가 저장했던 거 그걸 불러와서 모델을 불러와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그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이제 없으니까 파일 불러오는 창이 열릴 거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저장한 저 속도 모델을 어, 열어서 불러오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어제 했던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에서 라인 트레이싱 부분을 직접 해볼 텐데, 자, 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보면 여기에 검은색 선을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이렇게 두 개의 블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제 라인 트레이싱은 요 두 개의 블록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요걸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해서 라인 트레이싱 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인 트레이서 옛날 거부터 조금 해봐야지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차이가 뭔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자, 햄스터랑 활동지 이렇게 생긴 두 개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라인 트레이싱 하는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가는 그런 걸 해봅시다. 기존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을 거예요. 기존에 이걸 한번 보면 왼쪽 바닥 센서가 여기 있는데 지금 하얀색 위에 있으면 이제 값이 커지고요. 까만색 위에 있으면 값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얀색 위에 있으면 값이 30보다는 클 테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얀색 위에 있을 때는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테두리 쪽으로. 테두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센서가 테두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된다.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왼쪽 바퀴를 30으로 하고 오른쪽 바퀴를 0으로 하면 오른쪽 바퀴 고정되고 왼쪽 바퀴만 움직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까만색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30보다 작게 되니까 else 아니면 이번에는 너무 안으로 들어갔으면 바깥으로 테두리 쪽으로 와야 되니까 왼쪽으로 좀 움직인다. 그럼 왼쪽 바퀴를 0으로 하고 오른쪽 바퀴를 30으로 하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좀 가겠죠. 그러다가 좀 밖으로 나가면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예전에 좀 많이 작성하시던 그런 코드인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라인 트레이서 왼쪽 1번 1번 파일이에요. 그럼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잘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보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 똑같아요.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오른쪽 바닥 센서를 가지고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오른쪽 바닥 센서가 요 하얀색 종이 위에 있으면 30보다 크니까 그때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바퀴를 0으로 하고 오른쪽 바퀴를 30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테두리 쪽으로 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값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30보다 작아질 거고 아니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바퀴 30으로 하고 오른쪽 바퀴 0으로 하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진을 하게 된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한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양쪽 두 개의 바닥 센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자,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가 30보다 크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바닥 센서가 30보다 크면 또 어떻게 하고, 아니면 그냥 똑바로 가고.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요 다음 거하고 이제 그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 트레이서 양쪽 1번, 1번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중앙에 이렇게 얹어 놓고요. 이거 실행하면 얘가 이제 앞으로 쭉 가겠죠. 이걸 한번 해봅시다.
뭐 앞으로 잘 따라가겠죠. 선을 따라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 텐데요. 좀 다르게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양쪽 바닥 센서를 모두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그림에 여기 바닥 센서가 여기 양쪽에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중앙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선이 여기 중앙에 딱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왼쪽 바닥 센서 값은 지금 하얀색 종이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값이 클 거고, 오른쪽 바닥 센서는 까만색 선에 이렇게 좀 겹쳐 있으니까 값이 작을 거다. 왼쪽 바닥 센서 값이 오른쪽 바닥 센서 값보다 더 크겠죠. 자, 그럼 차이 값을 우리가 아까 그 차선을 그 카메라로 보면서 주행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차이 값을 왼쪽 바닥 센서 값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 값을 뺀 걸로, 요 뺀 걸 차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요 왼쪽 바닥 센서 값은 값이 크고, 오른쪽 바닥 센서 값은 값이 어느 정도 작으니까 양수값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 바퀴 속도는 높이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줄이고 그러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양수값이니까 여기 더하면 주행 속도에다 더하면 값이 커질 거고요. 속도가 빨라질 거고 빼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커지고 작아지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차이값은 왼쪽 바닥 센서 값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 값을 뺀 건데 이 경우에는 왼쪽 바닥 센서는 값이 작을 거고요. 오른쪽 바닥 센서 값은 값이 크겠죠. 그래서 이걸 빼면 음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 중앙에 딱 맞춰서 여기 로봇이 요 라인의 양쪽 중앙에 이렇게 딱 가려면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바퀴 속도는 줄이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늘리면 되겠죠.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음수 값인데 만약에 여기 더하면 차이값을 더하면 여기 음수 값이니까 줄어들 거고 빼면 커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더하고 빼면 여기 왼쪽으로 가게 될 거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더하고 빼는 게 똑같은데 더하고 빼기 똑같죠.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왼쪽 바닥 센서 값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 값을 뺀 걸 이제 차이 값이라고 했는데 요 첫 번째 경우에는 양수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하면 커지고 빼면 작아지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여기 중앙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빼면 음수값이 되는데 더하면 작아지고 빼면 커지니까 왼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중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차이값을 그대로 더하고 그대로 빼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별표만큼 곱해서 더하고 뺀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왼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 오른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 빼기 차이 곱하기 별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그대로 이제 구현하면 되죠, 블록으로. 그럼 요 빨간색으로 된 차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 그대로 하면 되고 차이 곱하기 별표. 여기서는 별표를 0.5로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크게 하면 이렇게 그 핸들을 많이 돌리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급하게 바뀔 때 따라가려면 이 값을 크게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을 작게 하면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해보면서 만약에 직선 주행할 때 너무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값을 줄이면 되고요. 그런데 대신에 코너를 빨리 못 돈다. 그러면 코너를 빨리 돌게 하려면 값을 더 크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실제로 해보면서. 자, 그러면 주행 속도에서 이거 더하고 뺀다. 그래서 주행 속도에서 차이 곱하기 별표를 더하고 주행 속도에서 차이 곱하기 별표를 뺐다. 그대로 한 거죠. 그게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예요.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를 얼마로 정하기라는 블록에다가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가 왼쪽 바퀴 속도. 그게 여기다 넣고 주행 속도 빼기 차이 곱하기 별표. 이걸 오른쪽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구현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이거 그대로죠? 차이값 계산하고 바퀴 돌리고 또 차이값 계산하고 바퀴 돌리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요게 라인 트레이서 양쪽 2번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해보세요. 실행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랑 요번에 작성한 코드가 좀 다른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해보시면 아까 앞에서 한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양쪽 바닥 센서를 모두 사용한 경우고, 그러면 바닥 센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왼쪽 바닥 센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게 될 텐데, 왼쪽 바닥 센서를 사용해서, 그럼 그 테두리를 정확하게 어디를 기준으로 따라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요걸 그 로봇을 그냥 올려요. 여기다가 왼쪽 바닥 센서를 요 위에다 올린다. 그러면 그때 센서 값이 있겠죠. 그 센서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하얀색으로 올라가면 최대 이제 100까지 올라가고, 까만색 최고로 작게 되면 0, 그리고 센서 값이 0에서 100 정도 되고 0에서 100 사이거든요. 중간이는 50 정도로 해서 하면 대충 50에 해당되는 그 센서 값이 되는 그 위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했고요. 왼쪽 바닥 센서 하나만 있다. 차이 값을 왼쪽 바닥 센서 빼기 50으로 했다. 그러면 자, 왼쪽 바닥 센서가 하얀색 종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값이 굉장히 커요. 거의 뭐 90 이상, 1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50을 빼면 양수값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밖으로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쪽 바퀴 속도는 여기 더하면, 여기 양수값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죠? 커지고 빼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더하고 빼면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까만색 위에 있으니까 값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50을 빼면 음수값이 되는 거예요. 음수값이다. 이때는 왼쪽 테두리로 가려면 왼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죠.
음수값인데 이거 더하면 음수값이니까 줄어들 거고 빼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좀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더하고 빼는 것보다는 별표만큼 곱해서 더하고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구현한 건데 마찬가지로 별표는 0.5고요. 그 다음 차이값이 어떻게 됐죠? 차이값이 왼쪽 바닥선에서 빼기 50, 왼쪽 바닥선에서 빼기 50 이렇게 차이값이고 이거 실제로 요거 계산은 똑같죠. 주행속도 더하기 왼쪽 바퀴 속도는 주행속도 더하기 차익 곱하기 별표, 주행속도 더하기 차익 곱하기 별표. 그 다음에 오른쪽 바퀴 속도는 주행속도 빼기 차익 곱하기 별표, 주행속도 빼기 차익 곱하기 별표.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똑같고요. 요 두 번째 줄은 요 첫 번째 줄, 요 차익값 계산하는 것만 달라졌죠. 그래서 요게 이제 라인트리에서 왼쪽 2번 파일이에요. 이걸 실행하면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쫓아가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 그럼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는 또 비슷한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50 차이값을 50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 값으로 하면 자 봅시다. 오른쪽 바닥 센서가 까만색 선 위에 있으면 값이 굉장히 작을 거고요. 그럼 이때 50에서 굉장히 작은 값을 빼면 양수값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차이값을 왼쪽 바퀴 속도는 더하면 차이값이 지금 양수값이니까 커질 거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빼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커지고 작아지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자, 이번엔 이런 경우 하얀색 종이 위에 있으면 값이 굉장히 크니까 50 빼기 오른쪽 바닥에서 하면 음수값이 되겠죠. 그 차이값을 왼쪽 바퀴에 더하면 음수값이니까 줄어들 거고 빼면 오른쪽 바퀴 속도는 빼면 음수값이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작아지고 커지니까 왼쪽으로 좀 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테두리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차이 값은 50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 차이는 50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똑같고요. 이 부분만 변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것,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것 두 개 다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여기에서 일단은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초록색 찾을 색깔 선택해서 초록색도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초록색이 잘 찾지를 못하면 색깔 보정해서 보정할 색깔 초록색 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초록색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게 이제 학습이 돼서 초록색을 잘 찾아진다. 그럼 닫고 자 일단 변수 넓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코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똑같고요. 어제 한 거와 똑같고, 이 라인 트레이싱 하는 부분만 이제 바뀐 거죠. 자,
일단 주행 속도를 30으로 했고요. 넓이는 처음에 이제 0으로 했어요. 초역값을. 색깔 찾기 시작해서 이제 끝나면 중지하는 거고요. 색깔 찾기를 시작해서 넓이 값이 1000보다 크면 처음에는 이제 0이니까 1000보다 안 크니까 이제 여기 실행이 되겠죠. 뭐뭐까지 반복하기. 자, 그럼 방향이 왼쪽이면 여기 차이값이 아까 왼쪽 테두리 따라가는 게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왼쪽 바닥 빼기 50한 게 차이값이다. 요 두 번째 줄은 똑같고요. 요거나 요거나 똑같고 요 부분만 다른데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건 왼쪽 바닥 센서 빼기 50.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건 50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왼쪽이면 이렇게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도록 하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차이값을. 그 다음에 요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바퀴를 돌렸다.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영역의 넓이를 확인하는 거고 그걸 넓이에다 대입을 했죠. 그럼 쭉 돌아가서 넓이 값이 1000보다 크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빨간색이 아니면 초록색의 넓이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넓이 값이 1000보다 크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 가서 왼쪽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다가 영역이 여기 색깔이 빨간색이냐 초록 아니냐에 따라서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가 100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반복이 끝나고 중지하고 바퀴를 정지시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어제하고 똑같이 되는지. 마찬가지로 여기 또 오늘 처음 하니까 모델의 파일에서 불러와야 될 거고요. 요번에 모델 1번 있죠? 이게 어떤 모델이냐? 무슨 모델이죠? 종이하고 유리병을 구분하는 그 모델이죠. 어제 저장해 놓은 모델. 그 모델을 불러오면 이제 여기 분류가 되겠죠. 5초 후에 분류한다.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라인 트레이서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는데, 바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규칙을, 바퀴를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에 대한 이런 규칙을 우리가 직접 생각해서,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좀 간단한 형태의 규칙을 우리가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이 뒷부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규칙을 우리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그 규칙을 생각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넣어줬다. 넣어줬다는 것은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지를 이제 보면 되겠죠. 요게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이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더 많아질수록 규칙은 점점 더 복잡해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규칙을 직접 넣어줬는데 이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요거는 규칙을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고 요거는 컴퓨터가 만드는 거죠.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죠, 규칙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넣어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라인 트레이싱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요 활동지를 준비를 하시고요. 요게 이제 훈련용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요건 나중에 테스트용이에요. 테스트용 트랙인데, 종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 위에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해 주시고요. 실험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 배우기.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로봇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햄스터밖에 없는데 뭐 더 나중에 더 넣어 드릴게요. 일단 햄스터 S를 선택을 하고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요 종이 위에다가 로봇을 이렇게 올리고요. 다음을 누르면 얘가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거는 여기 도착하면 자동으로 멈춰요. 자,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바닥 센서 값하고 바퀴 속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자, 이건 운전은 누가 하냐면 운전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아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이 운전을 해줘요. 운전을 해주면 자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흉내를 내면 되는 거죠. 자, 그거 똑같은데 그러면 관찰을 어떻게 할 거냐? 뭘 관찰할 거냐 하면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왼쪽 바퀴의 속도, 오른쪽 바퀴의 속도 이 세 가지를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지금 운전을 할 거고 운전을 하는 동안에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 세 개의 데이터를 계속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놓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쭉 가서 멈출 거고요. 가는 동안에 이제 데이터는 계속 수집을 하는 거예요. 수집중. 그리고 끝나면 요 동그라미 위에다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쪽을 보도록 놓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여기서 멈추겠죠. 요걸 다음에 이제 반대
시계 방향으로 왼쪽을 보도록 놓고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멈추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고요. 왜 끝나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 점들이 우리가 실제로 수집한 데이터들인데,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수집한 데이터가 다르니까. 왼쪽 차트는 가로축이 왼쪽 바닥 센서, 세로축이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차트는 가로축이 왼쪽 바닥 센서, 세로축이 오른쪽 바퀴 속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 이렇게 이제 그 점이 찍혔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얘가 규칙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규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왼쪽 바퀴 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걸 찾아주는데 얘가 컴퓨터가 막 찾아줘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뭐냐면 요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건 이제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요 데이터들에 가장 어울리는 그러니까 가장 잘 표현하는 그 가까운 직선이 뭐냐? 그걸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찾아줘요. 자, 요게 이제 규칙을 찾은 건데, 규칙이라는 게 결국 요 직선 자체가 이제 규칙인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왼쪽 바퀴 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다. 왼쪽 바닥 센서에다가 0.4919를 곱하고 5.3659를 더하면 왼쪽 바퀴 속도가 된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왼쪽 바닥 센서에 마이너스 0.4919를 곱하고 54.6341을 더하면 오른쪽 바퀴 속도가 된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니고 컴퓨터가 찾은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죠. 왜? 왼쪽 바퀴 속도는 왼쪽 바닥 센서에다가 0.4919 곱하고 0.5359를 곱하면 왼쪽 바퀴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왼쪽 바퀴 속도에 넣으면 되는 거죠. 오른쪽 바퀴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 숫자가 지금 4개가 있죠. 숫자 4개를 종이에다 적어 놓고요. 종이에다가 0.4919, 5.3659, 마이너스 0.4919, 54.6341을 종이에다 적어놔요. 어딘가에. 그리고 규칙 적용하는 게 하면 여기 닫히는데 이거는 그냥 요 마우스 커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직선 위에 좌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규칙 적용하기를 하면 이렇게 블록들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 블록들을 안 쓸 거예요. 사용 안 할 거고 일단은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찾은 게 아니지 컴퓨터가 찾은 요 규칙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면 되는데 0.4919 곱하기 왼쪽 바닥 센서 더하기 5.3659 마이너스 0.4919 곱하기 왼쪽 바닥 센서 더하기 54.6341 요게 왼쪽 바퀴 속도라 그랬고 요게 오른쪽 바퀴 속도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가로는 너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요게 왼쪽 바퀴 속도죠. 왼쪽 바퀴 속도가 이렇게 되고 요게 오른쪽 바퀴 속도니까 오른쪽 바퀴 속도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길쭉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변수에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운전벽이 왼쪽이라는 파일이고요.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트랙에다가 놓고 한번 이거 잘 따라도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습할 때는 데이터를 모을 때는 이 직선이랑 이렇게 동그라미 2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요거하고 다르게 생긴
요런 것도 이제 잘 따라가느냐? 잘 따라가면 이제 학습이 잘 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를 해봅시다. 운전벽이 왼쪽이에요. 요거는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왼쪽 바닥에서 하나만 사용하는 거니까. 자, 트랙을 잘 따라 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왼쪽 바닥 센서만을 사용해서, 여기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걸 구현을 했는데, 우리는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 도는 것도 필요하잖아. 둘 다 필요하니까.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똑같이 또 데이터 수집해서 학습시켜가지고 뭐 해도 되는데, 이 라인 트레이싱에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가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건 서로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한 요 활동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뭘 했느냐면 입출력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았고요. 물론 컴퓨터가 찾아준 거죠. 규칙을 찾았고 그 찾아진 규칙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거죠. 자, 그럼 규칙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준 게 아니고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규칙을 찾아줬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왼쪽 바닥 센서를 사용해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도록 했는데, 그럼 반대로 오른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도록 하려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왼쪽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왼쪽으로. 요게 이제 앞에서 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건데, 여기 왼쪽 바퀴 속도를 오른쪽 바퀴 속도로, 오른쪽 바퀴 속도를 왼쪽 바퀴 속도로 하고요. 왼쪽 바닥 센서를 오른쪽 바닥 센서로 바꾸시면 돼요. 요 마지막에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요. 요거는 변화가 없고, 요 위에 두 줄을 왼쪽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도록 돼요. 뭐 비슷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왼쪽 테두리 따라가는 거, 오른쪽 테두리 따라가는 거 두 개 다 구현을 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한 걸 요걸 또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앞에서 한 거고요. 우리가 직접 그 규칙을 우리가 직접 넣어준 거, 규칙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준 경우, 요거는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서 한 경우. 그래서 다른 부분 똑같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왼쪽일 경우에 이렇게 왼쪽 테두리 따라가기. 그 다음에 아니면 오른쪽인 경우에는 오른쪽 테두리 따라가기.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재활용 분류 4번이에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건 똑같고요. 요 부분만 조금 바뀐 거죠. 요것도 해보시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동작을 하겠죠, 똑같이.
잘 되겠죠. 뭐 비슷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어떻게 했죠? 요 숫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요 규칙을 이 표시된 걸 보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종이에다 적어 가지고 종이에다 적어 놓고 코드를 작성할 때 여기다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종이에다 옮겨 적을 때도 실수로 이제 틀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입력을 할 때도 잘못 입력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 하면. 그래서 이런 블록, 아까 우리 여기 있는 블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블록이 뭐냐면 요건데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는 요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죠.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 숫자를 따로 적어 놓을 필요가 없고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 숫자가 그대로 요 숫자니까 요걸 그대로 사용해서 그 자리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0.4919 곱하기 왼쪽 바닥 센서 더하기 5.3659. 이게 이제 왼쪽 바퀴에 대한 요 값 두 개고 요게 첫 번째 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게 요게 기울기고 요게 y절편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기울기 y절편 이런 거 안 배우죠? 배우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기울기고 여기 y절편인데 만약에 그걸 배웠다면 여기 기울기고 왼쪽 바퀴에 대해서 여기 기울기니까 그리고 요거는 y절편이니까 하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될 거고 만약 안 배웠다. 기울기가 뭐고 y절편이 뭔지 모른다. 그럼 그냥 숫자를 보면 되겠죠. 0.4919, 5점 그렇구나. 숫자를 보면 되겠죠. 오른쪽 바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4919, 54.6341. 오른쪽 바퀴에 대한 기울기 y절편. 그래서 이렇게 요 블록을 이용하면 숫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 블록의 요 값은 지금 메모리에 우리 종이에 적어 놓은 거는 뭐 안 없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억을 하고 있겠죠. 메모리에. 그러면 스크래치 껐다가 다시 키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들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요 모델 저장하기라는 거고요. 저장을 했으면 다시 불러와야 되죠. 그게 요거예요. 모델을 파일에서 불러오기. 자, 그러면 요걸 스크래치를 우리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 파일로 저장을 하면 코드는 저장이 되겠지만 요 값들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모델을 따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짰다. 그러면 요 값이 스크래치 껐다가 다시 켜면 이거 없어지니까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 저장한 걸 여기서 불러오고 불러오면 이게 이제 숫자가 다시 메모리에 올라가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모델 예를 들면 그 이미지 분류하기 위한 모델 분류하는 것도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선 미션으로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라인 트레이싱 하는 부분만. 그래서 파일을 이건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데 파일을 제가 4개를 만들어 놨어요. 1-1, 1-2, 2-1, 2-2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 1은 1이면 우리가 그 뭐죠? 전체 본선이니까 그 3개의 미션을 다 이어붙인 전체 코드인데 마지막 세 번째 미션 소코번에서 A가 있고 B가 있었죠. 목표 지점이. 그래서 본선 미션 1이 목표 지점 A에다가 넣는 거고 2가 목표 지점 B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숫자 1은 1이면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한 거고 2면 이렇게 블록을 이용해서 한 거고 모델 요 블록이가 있고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게 1이면 직접 입력한 거, 2면 블로그로 입력한 거. 그 차이예요. 네 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본선 미션 맵을 그 인쇄를 하신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고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10분 조금 지났는데요. 자,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뭐 바로는 아니지만 한 요번 주말 정도에 유튜브에다가 강의 지금 녹화했죠. 녹화한 걸 올리는데 중지를 하고요.